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독자 80만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이제 80만 구독자를 모신 방송이 됐어요.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80만 145명입니다. 그래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윤석열 당선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성공적인 출범 그리고 5년 내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래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제가 또 앞으로 이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계속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이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은요 누구보다도 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그러한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그런 내용으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선관위 여러분들 아마 역대 이렇 무능한, 그리고 부실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이 심한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 이 사전투표에서의 그 난맥상, 부실과 무능,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책임지고 노정희부터 다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제서야 선관위원장이 아닌 바로 그 밑에 있는요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의 표명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사의 표명을 한 거, 이것도요 이 사무총장 어디에다가 사의를 표명하고 어디에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참 이런 사람이요 이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야말로 사무총장이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참 누가 앉혔는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앉혔겠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대법관인 노정희 앉힐 때부터 무능하다, 자격미달이다,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좌파 성향의 편향적 정치관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전부 무능, 부실, 정치적인 편향에 꽉 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모두가 꼼수 부리지 말고 노정희 빨리 사퇴를 해라,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 사무총장은 본인만 부실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챙기는 데는 또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화 군에 있던 아들을 갖다가 말이죠, 선관위원회로 이직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승진을 시켜요. 또 승진시킨 것도 모자라서 해외, 그것도 미국 출장까지 보냅니다. 이게 전형적인 아파 찬성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혜 의혹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하든가 아니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입장을 제대로 밝혀라. 그리고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즉각 수사감이다. 그래서 이 조국서부터 시작된 이 아들, 딸의 이 특혜 비리 의혹들이 여전히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사무총장 이 사의 입장 표명문 이메일로 보낸 직원들한테 이 문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번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맺겠어요. 직원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폭증으로 어렵고 힘든 사건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 관리에 임해 주셨지만은 모두 저희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고,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받쳤고,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됐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땀과 눈물로 대선을 묵묵히 관리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사죄를 드리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다. 부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요,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의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직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직원 여러분에게. 자, 국민 여러분이라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에 사과하고 어디에 정말 이 죄과를 용서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한테도 잘못했죠. 그래서 빨리 물러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 비리 의혹 본인이 먼저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먼저 자청해서 수사를 받아라. 그리고 지난 사전투표 때요, 우선 내가 사전투표하고 내가 투표함에 넣겠다 하는 것도 막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한, 내가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난동을 부린다고까지 했고, 이거 잘못된 부실한 관리 책임져라. 그러니까 나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던 우리 야당 의원들 현장 방문했을 때 했던 사람이 바로 김세환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제대로 된 이송을 하지 않고 비닐팩, 종이상자, 플라스틱 속구리 이런 데 담아 옮겨가지고요, 자칭 이른바 속구리 투표 논란까지 벌인 장본인이 바로 김세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투표장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그런 분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안팎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노정희 그리고 김세환 그리고 실무진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선관위가 말이죠, 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 2인자라는 상근 선관위원, 상임위원이 있는데, 이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야당 측 몫으로 되어 있는 선관위원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원 정원이 총 9명인데 2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7명 모두가 여야가 합의로 해서 추천한 조병현 의원을 제외하고는 6명이 모두 문재인 또는 김명수 또는 민주당 추천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에요. 자, 이러니 선관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위기에 또다시 지금 처하게 됐다. 그래서요, 오늘 이러한 이 김세환 이 사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기현 사무총장도 방금 전에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부실선거의 원흉 노정희는 사퇴하라, 아주 강하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달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땅에 떨어진 선관의 불신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노정희 위원장이 무능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희롱거리로 전락시킨 노정희는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이 노정희에 관해서도요, 친민주당 편향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사법부의 하나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 때부터 다 자질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 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는 참사의 주인공 아니냐. 그러면서요,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러한 기괴한 결정을 내려갖고 이재명을 살려준 장본인이 노정희 위원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러한 편향적 인사가 선관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속구리 투표 혼란에도 출근할 생각조차 안 했고, 사전투표 대란에도 불구하고 수일이나 지나서 여론에 떠밀려 말로만 사과하는 신용을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관리를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눈꽃만큼도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경원 대표의 이런 비판, 정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선관의 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선관의 아들은요, 본래 인천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 선관위 산하에 있는 강화 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 강화 군 선관위가 아니고요, 강화 군청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강화 군청에 있다가 지난 2020년 1월, 그러니까 딱 2년 전이죠,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이직할 때 이 김세환이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느냐? 선관위 사무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로 아래에 있는 사무차장, 실무자예요. 실무책임 고위 간부예요. 이럴 때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해요. 예, 이직을 하더니 바로 또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이직을 하고 7월 달에 6달 만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니까 8급 공무원에다가 7급으로 승진한 거예요. 예, 물론. 그런데 또 3개월 뒤인 2020년 10월 달이죠. 이때 말하자면 이 아버지 김세환 씨는요, 선거 사무차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또 이 아들은 말이죠,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선관위에서 미국에 출장단을 보내요. 뭐냐? 대선의 제외투표소 관리를 위해서 미국에 출장단을 보내는데 여기에 또 끼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어제 선관위 내부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는 이 보도를 한 바 있어요. 당연히 선관위는 채용할 때도 그리고 승진할 때도 전혀 특혜가 없었다. 승진 최소 연한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승진했다. 그리고 이 제투표소 관리 미국에 출장 보낸 것은 이 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인천시 선관위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보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해명 믿어집니까? 이렇게 무능한 선거 관리를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직과 승진, 미국 출장에 관해서는요, 아주 최고로 유능한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 한 사람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표 처리가 끝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분명히 바꿔야 되겠고, 특히 아들 특혜 채용, 그리고 특혜 승진, 특혜 출장 여부, 즉 아빠 찬스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로 이사를 하면 바로 방문해서 예방을 하겠다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는요, 바로 별도의 방송을 편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듭 80만 구독자를 만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